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준규입니다. 자, 2027 수능을 앞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탐 선택을 제가 돕기 위해서 저의 사탐 선택 가이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 말고도 여러 분들이 이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많은 학생들, 특히 이제 작년에 사탐론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 사탐론을 한 친구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장 느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가는 정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사탐론을 하고 와서 당황을 되게 많이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과탐 말고 내가 사탐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뭐 충분히 이제 사탐을 하는 친구들, 원래 사탐을 하려고 했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 혼동스러운 어떤 부분이 뭐냐? 생각보다 이 사탐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과목이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뒤늦게 6월달이나 이제 뭐 9월달이나 늦게는 정말로 그때 이제 사탐론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사탐과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공부하기 전의 사탐과 그 후의 사탐이 조금 달라서 느끼는 괴리감으로 이제 고생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많은데, 좀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사탐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탐이 뭐냐? 라고 이제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탐은 이렇게 전기차 같은 과목이다. 이렇게 제가 좀 비유를 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러냐면, 뭐 피디님, 그 전기차랑 내연기관, 휘발유 자동차랑 뭐가 더 비싸요? 같은 급이면? 맞아요. 전기차가 더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비싼데 전기차를 왜 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지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휘발유 차는 처음 살 때는 싸지만 이게 타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고장도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휘발유 가격이 비싸죠. 전기자동차 충전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이 자동차를 이제 소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진입할 때 금액이 비싸지만 그 후에 유지비가 저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전기차 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딱 들어보면은, 야, 휘발유 탈 때 10분의 1도 안 들어. 몇 년 타면은 충분히 내가 그거 뽕을 뽑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기차를 탄단 말이에요. 저는 사탐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특히 이제 과탐을 하다가 사탐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탐론을 한 친구들이 갖는 그 큰 환상이 뭐냐면, 사탐을 이제 공부를 하면 처음에 이제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은 막 반토막일 것 같고, 막 개념이 막 과탐하던 거에 막 3분의 1 수준일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지만은 않은 게, 물론 이제 개념량 자체가 뭐 과탐에 비해서 사탐이 조금 더 적다라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 교과서 두께를 보시면 뭐 과학교과서라고 그럼 이렇게 두껍고 사회교과서라고 뭐 이렇게 숫자지처럼 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이 교육 시수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서도 어느 정도 페이지 수가 다 정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 있는 개념량은 거의 다 이제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배우는 과정에서 사탐이 조금 더 내용이 어렵다, 과탐이 조금 더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어떤 과목이 조금 더 쉽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 개인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더 과탐스러운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탐스러운 내용을 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봐도 개인차가 되게 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탐을 원래 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내가 과탐을 좋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회 시류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문과적 성향이 되게 강한데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론을 해가지고 내용에 적응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원래 내가 근본적으로 좀 뼈이과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과목을 불문하고 고생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이 사탐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는 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절대적인 어떤 진입의 개념량 자체가 작다. 이거는 저는 좀 세모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문화 같은 과목은 정말 개념량 자체가 적다고 가르치면서도 제가 충분히 느껴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회문화 공부하는 애들이 다 만점 맞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변별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사탐을 했을 때 조금 장점이 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사탐론을 해가지고 저랑 상담한 친구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이 사탐론의 매력은 유지비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개념을 딱 들었을 때 개념을 완강했다는 가정하에 비슷한 밀도로 비슷하게 기출문제 풀고 좀 공부를 해서 내가 개념을 완강했다라고 한 딱 전제하에 내가 맞을 수 있는 등급이 과탐과 사탐을 비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작 등급이 사탐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똑같이 개념을 완강을 해도 과탐은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고 경쟁자들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밀도가 조금 더 경쟁 밀도가 높기 때문에 똑같이 개념을 완강했을 때 내가 첫 번째 출발하는 등급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탐이 조금 더 높다라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어떤 내가 등급을 딱 얻었을 때 내가 1등급이다, 내가 2등급이다 뭐 이런 등급을 얻었을 때 거기서 내가 이 등급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의 양이라든지 내가 들여야 되는 어떤 공부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사탐이 비교적 유지비가 덜 들어가도 등급을 유지하거나 한 등급을 올리는 시간이 조금 적게 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사탐의 좀 매력인데, 이 많은 분들이 처음 착각을 하시는 게 마치 이제 사탐을 공부를 하면은 뭐 개념을 되게 쉽게 금방금방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차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개념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마치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만 공부하면 모든 개념이 다 통달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특히 이제 윤리 과목을 들어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개념량이 많은 거에 되게 놀라고 내가 이러려고 사탐론을 했나? 이런 이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제 항상 말을 해주는 것이 뭐냐? 상대적으로 이 사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념을 한 번 다 완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보면 이 공부량이 훨씬 줄어드는 게 좀 체감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처음 사탐론을 한 다음에 놀라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사탐론한 친구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 과목 자체가 유지비가 적다는 거는 해본 사람들은 정말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 제가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공부 끝난 친구들이 막 브이로그 같은 걸 찍는 걸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뭐 과탐도 1등급을 맞았고 내가 사탐도 1등급을 맞았어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양을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자기가 1년 동안 쓴 책을 이렇게 이제 높이를 쭉 이제 세워놓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게 이 과탐을 내가 잘 맞기 위해서 풀었던 문제집의 양과 그죠? 이 사탐을 잘 맞기 위해 풀었던 문제집의 양이 진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이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다, 적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면 생각보다 실망할 수 있다. 근데 이 개념이 조금 많아 보여도 이 개념을 한 바퀴를 다 돌리고 완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는 등급, 그리고 그 등급에서 이제 만점과 1등급을 향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공부량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탐론을 한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내가 국영수에 이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사탐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환상에 대해서 그죠? 좀 정확하게 생각하고 어떤 점이 유리한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일 나쁜 게 하고 나서 자신의 선택을 번복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죠? 어쨌든 수험이라는 거는 짧은 기간 동안,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똑같이 달리는 건데, 누구는 목표를 정해서 쭉 나아가고, 근데 누구는 계속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시간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든 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탐론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개념이 다 끝난 다음에 완강을 다 하고 많든 적든 간에 그 다음에 본인의 등급과 그 다음에 본인이 투자해야 되는 공부의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그게 이 사탐의 효율성에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탐론에 대한 제가 작년에 많은 친구들을 상담하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이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죠. 그럼 사회탐구 과목. 근데 내가 사탐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난 사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원래 내가 인문계열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일단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끌리는 거.
일단 딱 과목을 봤을 때 선택 과목들이 있으니까 가장 끌리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 공부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개념을 완강하지 못하면서 그 과목에 대해서 높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끌리는 과목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난 죽어도 뭐 끌리는 게 없다면 난 죽어도 이건 하기 싫어. 그런 거를 우리가 했을 때 이 재미를 붙여서 완강을 하기가 어렵죠. 기본 개념조차 완강이 안 되면 좋은 성적은 절대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흥미도 혹은 절대 하기 싫은 과목 정도를 배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죠. 응시자 수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응시자 수는 왜 고려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응시자가 작으면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이 점수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6월달 평가원도 보고 9월달 평가원도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자들이 이 난도를 조절해 가면서 문제를 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만점에 50점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만점에 막 39점이 갑자기 1등급이 막 39점이 나온다든지 그죠? 1등급이 50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점수의 어떤 변동 폭은 아무래도 응시자가 좀 클수록 이런 어떤 꼬리나 머리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응시자 수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랑 관련되냐면 사교육도 산업이기 때문에 응시자 숫자가 많을수록 결국에는 이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뭐가 많냐면 내가 선택한 강사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부가 콘텐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탐과 과탐 중에서 왜 과탐에서 이 문풀량이 늘어나느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과탐이 콘텐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풀려있는 모의고사의 양 같은 것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죠? 과탐을 내가 선택했을 때 풀 수 있는 모의고사의 숫자와 양과 사탐을 선택했을 때 풀 수 있는 모의고사와 어떤 숫자의 양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과탐 쪽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과탐 시장이 훨씬 더 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콘텐츠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응시자 수가 적은 과목은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면 내가 공부를 하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컨텐츠를 찾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개념의 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과목별로 큰 편차가 없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에 따라서 우리가 개념의 양에 조금씩 차이는 존재합니다. 뭐 이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당장 그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의 개념 강의를 클릭해서 그 총 분수를 더해 보시면 그게 결국 개념의 양과 비례하겠죠. 물론 이제 강사분들마다 개념을 가르칠 때 문제를 많이 푸시는 분도 있고 적게 푸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생활권리 같은 경우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주는 편이라서 생활권리 볼륨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개념의 양이 많은 과목과 절대적으로 개념의 양이 좀 적은 과목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개념 양으로 보면은 뭐 그래 봐야 한 200분, 300분 정도의 차이입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이제 3, 4시간, 5시, 많으면 5시간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문제는 개념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 양들이 이제 반복 10번만 반복해도 30시간, 40시간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개념량이 단순히 3, 400분 차이가 아니라 그 배로 이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념량이 좀 작은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내가 특히 이제 현역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반복의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내신과의 연결성.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2학년 때 내신을 했던 과목, 현역분들이라면 3학년 때 내신을 이제 선택할 과목과의 연결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경우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가장 끌리는 거는 사실 끌리는 걸 선택하시면 되니까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고요. 응시자 수부터 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응시자 수는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문화랑 생윤이 가장 이제 압도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뭐 해보셔도 컨텐츠 양도 가장 많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판이 되는 강사분들이 만드는 모의고사나 어떤 그 업체에서 만드는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정말 사설 팀에서 만드는 모의고사가 잘 없죠. 나머지 과목들은. 그런데 생윤이나 사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탐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모의고사나 여러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등급 컷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가 되는 그런 이제 과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육구평에서는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는 꽤나 안정적인 등급 컷이 잘 확보되는 과목이라는 거고요. 개념의 양은 개념만 진짜 순수하게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회문화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냥 압도적이에요. 왜냐면 사회문화는 제가 가르치는 이 세 과목 중에서 이제 겨울방학에 제가 개념을 가르칠 때 8주 만에 개념을 끝내는 과목이에요. 그냥 압도적이죠. 왜냐면 생윤이나 윤사는 현장에서 제가 수업을 하더라도 12주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수업을 해요. 통상적으로. 개념을 다 한 바퀴를 도는데. 근데 사회문화는 도표를 제외하고 개념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8주에 제가 개념을 도는 과목이니까 뭐 과탐이든 사탐이든 어떤 과목을 막론하든 간에 개념량 자체는 가장 작은 과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개념 안에서 반복되는 개념들이 꽤 많아요. 기능론, 갈등론, 상지적, 상호작용론이 굉장히 여러 번 또 반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개념량이 상당히 작은 그런 과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개념 문제가 17개가 나오면 도표 문제가 한 3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3문제 정도의 도표를 우리가 맞춰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도표 그 강의라고 하는 것을 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개념에다가 도표하는 시간까지 합쳐보면은 결국 뭐 크게 차이가 존재하진 않는다. 물론 이제 이 정도 개념량이면 아무래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개념량이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기는 한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딱 찍었을 때 30강 때 중반 정도, 35강 정도에서 60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에 이제 끊긴다고 봤을 때 60분이나 55분 기준으로 45강이 넘어가는 과목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탐 안에서도 요 세 과목이 특히 이제 사문과 이 생윤 정도가 개념량을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다. 이 생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념 볼륨이 조금 크기는 한데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기도 하고 제시문 분석도 하고 OX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생윤도 개념량은 그렇게 많은 과목은 아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개념량이 뭐가 적냐라고 물어보면 사회문화가 적기는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선택을 많이 받겠죠. 왜? 제가 6월달이나 9월달에 나중에 제 질문 게시판 와가지고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답변했으니까 6월달이나 9월달에 뭘로 사탐론 해야 돼요? 물어보면 전 무조건 사문 추천해요. 왜냐? 이것만큼 개념이 적은 과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개념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쉽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우리가 성적을 올리려면 개념을 빠르게 한 바퀴를 돌리는 게 중요한데 개념을 빠르게 한 바퀴 돌리기 가장 용이한 과목이 사문이기 때문에 6월달이나 9월달 이후에 한 과목을 사탐론 한다 그러면 사문을 추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개념의 양은 결국 반복과 공부량의 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챙기실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죠. 개념의 양과 응시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신은요? 내신은 약간 제가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장에 가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럴 땐 이 과목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첫째, 만약에 한 과목만 내가 과탐 하나 사탐 런을 해서 과탐을 하나 하고 사탐을 하나만 할 거다, 이런 이제 분들이 좀 있죠.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퍼센트를 따졌을 때 한 100명 중 10명 정도, 8명에서 10명 정도가 이렇게 선택을 했대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냥 쿨하게 사회문화를 가장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죠? 사회문화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다른 과목과 시너지를 뭐 과탐하고 사탐이 시너지를 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가 가장 유리한 과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장점, 개념량이 아주 적다. 이게 압도적인 장점이에요, 그냥. 장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사회문화를 공부했는데 3월달이나 4월달에 가서 이 과목을 좀 바꿀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두 가지가 주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시간 끄는 문제들, 채점형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표 문제라든지 이런 특수한 형태의 문제들,
당연히 개념량이 작은데 얘도 상대평가로 애들을 변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없으면 더 문제야. 그죠? 50%가 막 다 50점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과목에서 작은 개념량에도 불구하고 변별을 쌓기 위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극복이 안 되면 이게 이제 내가 과목을 바꿔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사회문화에서 이번에 사탐론을 했음에도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험 운용적인 어떤 변수가 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을 끄는 어떤 문제나 도표, 말 그대로 시간이 걸리는 문항들인데 이런 데에서 내가 한번 긴장하고 한번 잘못 길을 들어갔을 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까지도 틀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시간 압박에 약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개념량이 적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가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뭐 아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걸 내가 이게 잘 안 맞는다.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과목을 했을 때 생윤으로 사탐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다. 근데 나는 윤리도 조금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지리나 역사 과목 같은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과목으로 이제 사탐론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두 과목을 다 사탐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두 과목 다 사탐을 한다. 뭐 사탐런이 됐든 내가 원래 사탐을 하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윤과 윤사조합, 쌍윤조합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 결국에는 윤리 과목이고 얘네가 대략 많게는 세 문제에서 적게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 범위가 거의 겹칩니다. 사회기학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념이 그냥 호환이 될 정도고 평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 웬만하면 거의 호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게는 한 세 문제 정도까지 뭐 학자로 치면 엄청 많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로 치면 한 세 문제 정도면 2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이니까 대략 한 15% 정도 이제 내용에 이제 겹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윤과 윤사조합을 했을 때 일단 개념량이 적어지는 시너지가 조금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장점.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문화라든지 또 이제 타 과목에서도 이제 타임 어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30분에 2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문제 풀이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 때문에 이 제 시간에 문제를 못 풀면 시험에서 내가 문제가 특히 이제 어렵게 나오거나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시험 전체적으로 운용을 좀 잘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런 긴장이나 타임 어택에 조금 약하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윤리조합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생윤과 윤사조합은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물론 단점도 있죠. 왜냐면 이 국어적 능력이 좀 요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생활과윤리 영강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국어적 역량이 요구되지는 않죠. 왜냐면 국어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제시문이 나오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생윤과 윤사는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틀 내에 있는 학자들에 대한 내용, 즉 내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좀 추론이 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국어 능력이 낮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생윤윤사를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국어적인 어떤 추론과 문제풀이 방식이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어적 능력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공부를 좀 잘못 방향을 잡으시게 되면은 생윤과 윤사를 자꾸 지엽을 파게 돼요. 그래서 지엽을 파게 되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백과사전식으로 공부를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지엽적인 것만 공부를 하고 점점 공부량이 늘어나. 지엽적인 건 팔수록 나오니까. 그러면은 결국 내가 1년 동안 이걸 공부하고 났더니 사실상 철학과에 입학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제 수강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되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가 되려고 지금 윤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윤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수능 윤리를 수능 윤리답게 이제 공부시켜준다라는 게 저의 어떤 이 커리큘럼의 목표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철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지엽적인 거를 확대해 나가고 이게 재생산하면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해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추론해주는 능력이 배양이 되면 생각보다 이 윤리라는 과목의 공부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공부 방법을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잡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점이기는 하지만 이제 공부 방향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개인적으로 2번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윤사문으로 사탐론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해 이제 와가지고 나 생윤사문 했는데 잘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BTS가 안티가 많을까 어중규가 안티가 많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BTS가 안티가 많아요. 당연히 팬과 인지도가 높을수록 안티도 많은 거거든요. 그죠? 내가 호감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잘 안 된 사람도 많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과목이 조금 별로였어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많은 선택을 받는 과목의 그냥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안 된 이야기에 조금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이 과목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면 제일 좋겠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시험지를 그냥 갖다 놓고 한번 풀어보래요.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근데 그러면은 제가 생윤을 가르치는 강사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그냥 시험지를 한번 풀어봐 라고 얘기하면 점수가 제일 높을 만한 과목이 생활관리예요. 왜냐면 생윤은 제시문에서 독해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꽤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맞춰가지고 몇 등급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점수는 사탐 나머지 과목들을 쫙 펼쳐놓고 내가 그냥 아는 것대로만 문제를 풀어봐 읽고 그럼 당연히 생윤이 점수가 제일 높죠. 근데 생윤에서 그런 것만 풀어가지고는 결국 5등급, 6등급이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바르게 사탐 과목을 내가 진짜 이게 나랑 맞는지를 꼭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 막 10분, 20분 써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 강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주제, 한 꼭지라고 하죠.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는 하나의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거기에 딸려있는 보통 개념 문제를 다 풀어주시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딸려있는 개념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를 풀어보시면 확 감이 잡혀요. 예를 들어 생윤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윤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한번 들어보실 거를 추천해요. 예를 들어 윤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양 고대 윤리 이걸 한번 들어보실 거를 제가 추천해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걸 들어보고 거기에 딸려있는 기출문제 교재 안 사도 PPT로 좀 다 싸주니까 그거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문제가 내가 강의를 듣고 풀리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내가 풀려.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이해가 돼. 해설을 들으면. 그러면 그 과목은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쌓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실제론 명목론 파트를 한번 들어보신다든지 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파트를 한번 들어보신다든지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완결성 있게 듣고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내가 뭐 한 3과목 정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10시간 정도 투자하셔서 그죠? 내가 1년 갈 과목인데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한 논리로 계속 과목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본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 그건 그냥 독해력 테스트고 그죠? 그거보다는 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이게 이런 식의 공부가 받아들여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과목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죠. 내신과의 연결성인데 2학년 내신으로 했던 과목은 어떻습니까? 좋죠. 2학년 내신 과목을 했던 거. 근데 2학년 내신 과목으로 했던 과목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2학년 때 내가 내신으로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겨울 개념을 안 듣고 6월 달부터 출발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사탐은 암기가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2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도 겨울에 공부를 안 하면 결국 또 겨울에 또 여러분 공부량이 많아요.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공부를 안 하면 3월달이 넘어갔을 때 실제로 사탐 공부를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잘 안 생깁니다. 이미 공부가 여러분들이 계획이 짜져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겨울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6월달이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빈 시간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럼 겨울에 열심히 안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2학년 때 내신으로 했어도 겨울방학에는 처음 하는 과목처럼 공부를 같이 시작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대신 그러면 진짜 처음 하는 애보다는 훨씬 가볍고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담이 적어지고 나중에 등급의 안정성도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내신으로 했던 과목을 하는 건 좋으나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난 겨울에 개념을 안 들을 거야 라는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 6월 달에 가서 개념이 까먹어서 펑크가 나거나 결국 6월 달에 가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미루다 보면은 9월 달까지 문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결국 6월 달과 9월 달과 수능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3학년 내신으로 할 과목은 어떻습니까? 좋죠.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 내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3학년 때 내신으로 선택만 해놓고 공부를 안 하면 결국 이 내신 과목을 선택하는 의미성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공부한다면 내신과 수능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더라도 내신은 수능보다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시험을 여러 차례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위 자체가 좀 더 좁고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디테일하게 내가 한번 암기를 하면 나중에 러프한 부분들은 훨씬 더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 공부랑 병행하는 거는 매우 강력하게 추천을 한다. 그래서 짝을 맞춰서 같이 3학년 내신 과목과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 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실제로 질문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보면은 내신 과목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현역 친구들이 질문의 깊이나 혹은 어떤 또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선생님, 뭐 수능 강의로 대비를 먼저 할까요? 내신 강의로 대비를 먼저 할까요? 3학년 내신이면 수능 강의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EBS 교재를 그냥 활용하기 때문에 수능 강의 커리큘럼을 그냥 쭉 처음부터 따라오시면은 굳이 내신 강의를 별도로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의 실력이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근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빠르게 시작해서 빠르게 완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탐 런을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사탐 런을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사탐 런을 하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요. 그죠? 단순히 사탐을 선택했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탐이라는 과목은 누구나 10달 공부해서 그러니까 재수해봐야 어차피 20개월 공부해가지고 그냥 20개월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과목이에요. 근데 내가 나 겨울에 국영수에 좀 집중하고 나 3월부터 시작할래. 그러면은 보세요. 남들은 10달을 공부하는 과목을 나는 7달만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공부량에서 30%나 차이가 나요. 이러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영수 같은 과목은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한두 달의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뭐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전체 여러분의 공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사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많아야 2년 정도 공부하고 승부를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20개월 공부했는데 내가 3개월 공부를 덜해. 그럼 15%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들하고. 근데 내가 현역이야. 10개월 공부할 거야. 근데 그중에 3개월을 공부를 안 해. 그럼 공부량이 30%가 빠지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똑같은 시간만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완강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시작을 해서 일단 개념을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만 끝내면 그 다음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지비가 적기 때문에 사탐 진짜 공부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겨울방학에 공부량의 압박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사탐을 못할 것 같아. 3월달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 근데 그 개념은 언젠간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미룬다고 개념량이 작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겨울에 여러분들이 진도 보조에 맞춰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속도로 업로드되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요걸 완강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스케줄이 널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에 여러분이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개념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하는 공부를 쭉 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3월달과 6월달은 여러분들의 집중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공부할 때 자꾸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일관되게 쭉 공부를 할 수 있는 연속적인 시간이 특히 현역분들에게는 이 겨울방학이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사탐을 공부해 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고 일단 개념을 완강 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이기 때문에 문제를 사서 풀어도 되고 굳이 강의를 안 들어도 되고 여러 선택지가 존재해요. 여러분에게. 근데 개념은 어쨌든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의와 함께 머릿속에 넣는 게 가장 베스트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복과 개념 휘발을 이제 방지하는 것만 잘하면은 그 이후에 성적 유지가 잘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해서 완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랑 함께 사탐을 그럼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사탐을 할 거라면 어준규와 함께 하면 뭐가 좋습니까? 첫째, 밥차 느낌으로 강의를 드립니다. 지식밥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냥 제 강의는 밥차처럼 여러분들에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 개념들을 이해시켜줘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면 전 남에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수강평에도 보면은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를 납득했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고를 납득시키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가르쳐드린다라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좀 어려워하시는 이과분들이 오셔도 마치 과학과 똑같다 그러면 좀 사기지만 과학처럼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도록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 나오죠.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거. 제 강의의 모토예요. 완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좀 완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미있다. 뭡니까? 그래야 완강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된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암기량을 축소하고 개념 휘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성 암기가 아니라 재미있게 여러분을 완강으로 이끄는 어선배와 함께 사탐을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커리큘럼 가이드 그리고 실제 강의로 여러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